현대식 공이 정지용의 5월 소식 한번 볼 건데요. 우리 이 작품을 좀 이해하려면은 정지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현대식 문학자를 이야기할 때 정지용이라는 사람을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상 현대시라는 게 현대시는 사실은 정지용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냐? 자, 이 사람은 일단은 놀랍게도 우리 다 알고 있는 학교일걸? 휘문고 출신이에요. 지금의 휘문고 맞아요? 휘문고 출신이고 일본의 도시샤 대학에서 유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제 일제강점기에 일본 유학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교토에 있는 거예요. 교토에서 유학을 하고 나서 등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휘문고로 들어와가지고 선생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문단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유학까지 다녀온 지식인이라는 거. 또 휘문고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유학까지 다녀온 지식인이고 계속해서 문예 활동을 했으며 굉장히 글을 많이 쓴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한국 현대시의 시작점이라는 걸 기억을 해봤을 때 조금 이제 우리가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작품을 배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오르즈기란 작품은 특히 모더니즘적 영향이 매우 큽니다. 자, 모더니즘이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현대란 뜻이에요. 이 모더니즘은 약간은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것 중에서는 이상의 날개 이런 작품이 있고요. 뭐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감각적 이미지만을 이용한 거. 그 뒤에 나오는 와사장도 그런 느낌이에요. 감각적 이미지를 많이 쓰고 또 하나의 그림이 보여지는 것처럼 써주고 비유적 표현을 많이 쓰고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쓰는 것들이 모두 모더니즘적인 감성이라고 보는 거고, 특히 정지용의 그런 특징은 전부 다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경도에서 쓴 작품이야. 그러니까 이때 도시샤 대학에서 경도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쓴 작품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조선에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움을 느끼고 있을 상황이겠다라는 거 유추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더니즘의 유학 시절에 쓴 작품이라는 거. 그러므로 아마도 유학 중이라는 거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움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 염두에 두고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첫 줄부터 볼게요. 오동나무 꽃으로 불 밝힌 이곳 첫여름이 그립지 아니한가. 자, 일단은 사용된 건 뭐니? 그립지 아니한가 의문형을 사용하고 있죠. 자, 의문형을 사용하고 있고요. 진짜로 그립지 않은지를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야. 이건 실제로 그냥 그만큼 그립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이런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그립다 서리법이죠.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린 나그네의 꿈이 시시로 파랑새가 되어 오려니. 자, 이 파랑새라는 게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요. 지금은 잘 안 쓰는 말이기는 해. 근데 예전에 이제 동화 중에서 파랑새라는 동화가 있어요. 그게 파랑새라는 약간 설화 속, 우리로 치면 봉황 이런 느낌이야. 전설 속의 그런 새를 찾으러 떠나는 거예요. 뭐 전설까지는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찾기 위해 굉장히 많은 모험을 해. 그렇지만 막상 다 모든 걸 실패하고 집에 와보니까 정작 파랑새는 그 집안에 있었다라는 동화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파랑새는 결국 우리가 놓치고 있는 행복, 꿈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파랑새는 특히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쓰일 때는 꿈이나 행복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이미지라고 좀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나무 밑으로 가나 책상턱에 이마를 고일 때나 내가 누구예요? 대상이겠죠? 화자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 청자입니다. 청자가 지금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기억만이 소곤소곤 거린대요. 기억이 소곤소곤 거린다. 자, 청각적인 심상 쓰이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소곤거린다라는 거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기억이 소곤거린데 사람이 아닌 게 사람처럼 말하고 있으니까 의인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네가 남기고 간 기억이라는 건 뭐야? 내가 너에 대한 기억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이때 대상, 청자인 너는 누구야? 결국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계속해서 떠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리운 사람에 대한 화자의 기억을 언급하는 구절이 이제 1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모처럼 만에 날아온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 울렁거린데, 자, 대놓고 지금 정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자, 정서를 직접 제시하고 이건 반가움이라는 정서야. 왜? 모처럼 소식이 날아왔다는 거야. 근데 뭐 이때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이 소식은 편지를 가리키는 말인 겁니다. 지금 모처럼 편지가 바다를 건너가서 도착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소식은 편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워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받고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여운 글자마다 먼 황해가 남실거린대요. 역시나 편지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글씨마다 황해, 서해라는 뜻이죠. 남실 거린대요. 넘실거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넘실거리는 결국에는 내가 글자를 읽으면서 마음이 울렁거리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그만큼 너를 그리워하고 있다, 반갑다 이런 거 보시면 되겠죠. 그립고 반가운 거야. 그리고 이제 막상 편지가 오면 반갑긴 반갑잖아. 근데 사실은 걔가 직접 온 게 아니고 편지만 온 거니까 오히려 더 그리울 수도 있는 거죠. 나는 갈매기 같은 종선을 한창 치달리고 있다. 자, 종선이 뭐예요? 종선은 그냥 조그만 배 얘기하는 거야. 큰 배에 그 속에 들어있는 작은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갈매기 같은 종선이래요. 갈매기 같은 직유법이죠. 지금 내가 실제로 얘기하고자 했던 원관념은 종선, 배인 거야. 작은 배예요. 그러면 갈매기는 뭐예요? 보조관념이죠. 그럼 이 둘 사이에 공통점을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자, 어쨌든 나는 이 갈매기 같은 종선의 갈매기 같은 배를 한창 치달리고 있대요. 내가 실제로 배를 타고 가는 거겠어? 아니겠지. 나 유학 중이잖아. 그치?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달려가고 싶다. 나는 지금 상상 속으로 벌써 이만큼 배 타고 날아가고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말줄임표 잘 보이죠? 점점점. 자, 이런 말줄임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생략법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앞뒤로 전부 줄인 거는 그만큼 여운을 남기는 표현이기도 한 거야. 할 말이 진짜 많아. 근데 일부러 앞뒤말을 다 생략하고 너를 보러 달려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함축적으로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쾌활한 5월 넥타이가 내쳐 난데없는 순풍이 되어. 자, 5월 넥타이래요. 자, 5월이니까 이거 시간적 배경이겠죠. 5월 봄이에요. 자, 넥타이가 내쳐서 난데없는 순풍 바람이 되었대요. 하늘과 딱 닿은 푸른 물결 위에 솟은 외따른 섬 로맨틱을 찾아갈까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노래 중에서 그 잔나비의 외딴 섬 로맨틱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기서 나온 노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외딴 섬은 어디게? 외딴 섬은 내가 찾아가고자 하는 곳이에요. 여기엔 누가 있는데? 왜? 내가 이 외딴 섬을 찾아가고 싶은 이유는 뭐야? 여기에 너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치? 여기에 너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 배를 타고 열심히 막 달려와가지고 너가 있는 그 공간으로 가고 싶다는 거야. 근데 이 섬은 어때요? 로맨틱하대요. 왜? 낭만적인 거야. 사실은 무인도 이런 거 낭만적이지 않잖아. 근데 이 사람한테는 네가 있기 때문에 낭만적으로 느껴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외딴 섬에 대한 배경이 이만큼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외딴 섬의 배경이에요. 자, 외딴 섬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늘과 딱 닿은 푸른 물결 위에 있대요.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은 되게 잘 보이죠? 수평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바다야. 이거 하늘이고 바다야. 그러면은 하늘과 바다 사이에 그 약간의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야. 수평선. 이 수평선 위에 이렇게 솟아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아시겠죠? 여기. 이게 외딴 섬이야. 그만큼 어딘가에 있는 배경을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을 묘사하면서 그만큼 동떨어져 있는 섬이 네가 있다면 나에게는 낭만적인 공간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일본말과 아라비아 글씨를 가르치러 간 쬐끄만 이 페스탈루치야. 꾀꼬리 같은 선생님이야. 날마다 밤마다 섬 둘레가 근심스러운 풍랑에 씹히는가 하노니 은은히 밀려오는 듯 멀리 오는 오르간 소리.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봐봐요. 일본말과 아라비아 글씨를 가르치러 갔대요. 누가? 너가. 그치? 가르치러 간 너예요, 너.
이건 지금 가르치러 가면서 결국 이 페스탈로치랑 선생님은 결국엔 전부 다 너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여기에 없는 거야. 왜냐면은 이걸 가르치러 어디론가 떠난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너는 결국에는 부재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종류의 문학에서 누군가가 부재하고 있다면은 그 부재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은 거의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알겠죠? 비유죠, 비유. 꾀꼬리 같은 치규법, 은유법. 페스탈로치는 교육 철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교육자, 유명한 교육을 연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선생님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은은히 밀려오는 듯 들릴 듯 말 듯 멀리입니다. 그럼 우리 사전에 멀리라는 말 있어 없어? 없죠. 문법적으로 어긋났지만 시적 허용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따가 나올 이제 김광균의 와사등에서도 굉장히 이런 비슷한 표현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적 허용을 사용해서 그 배경이나 감정 같은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들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르간 소리가 멀리서 밀려오는 듯 하대요. 자, 오르간 소리 뭐예요? 청각적 심상이죠? 근데 이 오르간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근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 운다고 표현이 되어 있지. 운다는 건 뭐야? 정서야. 슬픔의 정서예요. 그럼 사람이 아닌 게 정서를 느끼고 있으니까 일단은 의인법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감정이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화자의 감정이 여기에 이입이 돼가지고 어때? 오르간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냥 들리는 건데 그 소리가 마치 우는 것처럼 들린다. 이런 거니까 감정이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모든 감정이입은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전부 다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어쨌든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는 건데 그리워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왜 그리워해? 이 자리에 없으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러 이미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없음으로 그리워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으로부터 5월쯤에 편지가 날아온 거야.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더 뭔가 이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의 전반적인 정서는 그리움이고요. 아까 외딴섬 로맨틱 이런 것들이 이제 반가움, 설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전반적인 이런 감정이나 표현 같은 것들을 좀 잘 봐두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모더니즘의 작품이기 때문에 감각적 이미지랑 또 회화적 이미지라는 말도 알아두세요. 그림 같은 이미지란 뜻이에요. 회화적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잘 드러납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방식이 모더니즘적 방식인 거예요. 그 밖에도 뭐 비유 같은 것도 많이 드러나고요. 그래서 이따가 뒤에 볼 김광균의 와사등 같은 작품 역시 이런 모더니즘적 표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같이 한번 묶어서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공통점이 많아요. 그래서 잘 확인해 두시고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